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남의 미래 소비를 나의 현재 소비로 대체하는 청년의 미래 소비를 중장년, 노년, 기성세대의 현재 소비로 대체하기로 기성세대끼리 타협을 하고 기성세대끼리 도장을 찍는 파렴치한 짓을 벌여버린 겁니다. 구조적으로 돈을 더 내게 되는 것은 누구냐? 현재, 지금 젊거나 지금 어린, 어쩌면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이고요. 돈을 더 받는 것은 누구냐? 지금 이미 받고 있는 또는 곧 받게 될 기성세대인 겁니다. 돈을 많이 받고 많이 쓰는 게 싫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없는 돈은 쓸 수가 없다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권과 한국의 기성세대는 기가 막힌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남의 돈을 가져다가 써버리는 겁니다. 남의 돈. 누구의 돈이냐? 목소리가 작은 청년들, 목소리가 작은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돈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갚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자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특히 노령화가 먼저 진행된 공적연금에는 다 이 조정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자동 조정장치. 이게 뭐냐? 연금, 이 기금의 목표 수익률이나 기금의 어떤 규모가 차이가 났을 때, 어떤 뭐 경제난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이가 났을 때,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할 수도 있고, 이 연금, 기금이라는 것은 초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정말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연금 액수가 그에 맞춰서 조정되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나 기성세대는 조정장치 도입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받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받는 돈이 줄어드니까. 요번에 9% 보험료율을 13%로 확대하는데 청년 계층은 천천히 올리자 또는 조금만 올리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왜냐? 자, 기성세대는 연금을 먼저 받죠. 이미 받고 있거나 아니면 얼마 있으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굉장히 긴 기간 돈을 내고 돈을 받는 건 아주 나중에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율을 똑같이 올리면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아이들은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올리자, 젊은 사람들은 차등을 두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자기가 받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권은 그런 기성세대의 요구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청년보다 아이들보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보다 훨씬 많은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더 받을 사람은 표가 많고요. 돈을 더 낼 사람은 표가 적으니까 또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원래 2057년에 고갈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혁을 통해서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늦춰졌다고 정치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해봤는데 기록이 있는 세계 모든 연기금보다도 한국의 운용 수익률은 낮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평균 4.7%, 연 4.7% 정도 되는데 그걸 5.5%로 올리고 그리고 한국의 합계 출산율 0.6대를 이미 들어선 합계 출산율을 0.72 이상으로 올린 뒤 그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둘 다 현실이 아니죠. 희망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정치권은 이 국민연금을 정책 아젠다에 사용해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그리고 임대주택을 짓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국민연금이 사게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써서 청년 임대주택을 짓자라고 아예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녹색 인프라에 국민연금이 연기금이 투자를 하게 하겠다는 주장도 있었고 현재는 한국형 AI 사업을 벌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재원을 국민연금이 출자해서 펀드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이루어진다면 2071년은커녕 2050년까지 버텨줄지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메꾸게 될까요?
기성세대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당시의 경제활동 인구가 메꾸게 됩니다. 현재의 청년, 현재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태어날 사람들이죠.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나면 연금은 부과식 연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과식은 뭐냐? 걷어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걷어서 나눠주고 걷어서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로 예상되느냐? 2080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각자 소득의 35%를 연금으로 내놔야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 인구 구조가 그나마 유지될 때 여러분 민간에 연금 상품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연금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고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놈 저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어디 괴상한데 제 마음대로 써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운용 구조가 본질적으로 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돈을 빼서 예전에 가입한 사람에게 주는 구조적으로 폰지 사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민간보험에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조카에게 그 상품을 가입하라고 여러분 권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면서 이 국민연금이라는 시스템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가 되는 거죠. 정년 연장 논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른 카테고리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국민연금과 2016년에 이 정년이 한번 연장됐습니다. 민간 기업이 정년을 연장했는데 청년 실업률이 단박에 9.8%로 단박에 상승했습니다. 9.8%라는 수치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정점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KDI 연구에 따르면 동기간 동안 55에서 59세 정년이 연장된 계층이죠. 55에서 59세의 취업자는 연 8만 명이 증가하는데 25에서 29세 취업자는 연 11만 명씩 감소합니다. 신규 채용이 9% 줄고요. 신입사원의 초임도 5% 감소합니다. 평총에서 350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노령 이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을 몇 명 줄였느냐? 평균 1.9명 줄였다는 대답이 있었어요.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피크제,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생산성이 줄어든 고령의 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고 고용 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좀 회사도 살고 그리고 청년들도 살고 하는 일종의 절충안이 제안됐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의 기성세대는 거부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받는 돈이 줄어드니까. 본인들이 받는 돈이 줄어드니까. 노동계는 항상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 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제, 이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구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저는 반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하고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그냥 공짜로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으면 되는 존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88만 원 세대다. 젊음 하나만 가지고도 패기와 성장과 열정과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젊은 층은 결코 약자가 아니에요. 강자면 강자지. 그런데 어느새 한국에서는 청년은 약자이자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불쌍한 존재가 어느새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약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기성세대를 맨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분노해야 된다. 청년들 분노하라. 그런데 그들을 아프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은 누굽니까? 앞에서 분노하라고 종용하면서도 뒤에서는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는 이 파렴치한 일부 기성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은 어땠습니까? 나는 굶고 나는 배고파도 나는 못 배웠어도 내 다음 세대 내 자식들은 배불리 먹이고 대학 공부시키고 따뜻한 데서 재우겠다. 이런 정신이 일으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국의 기성세대는 청년들한테 기생하는 기생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왜 청년은 공짜가 됐을까요? 이건 저도 답을 얻지 못한
답을 얻지 못한 질문입니다. 누구든 그냥 공짜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 주머니에 있는 돈, 주머니에 있는 권리 가져다가 써버리고, 누구든 공짜로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고, 누구든 공짜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이름으로 외상을 달고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한국에서 왜 청년이 공짜가 됐을까요? 한국에서 왜 미래 세대는 그냥 공짜가 됐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그저 표가 적은 자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표가 많은 자에게로 그 돈을 나눠주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한국의 저열한 정치 문화, 그리고 그것을 정치에게 요구하는 기성세대가 바로 청년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